네, 새 벽두 대선판 지금 보신 것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 말대로 데드 크로스가 난 것인지 과연 지금 모시는 이분은 이번 대선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맞았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디지털 재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재보선대에 미국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추격 국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내신 것도 큰 힘이 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네. 거기 실리콘밸리도 있고 그거 다 다녀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위원장 맡게 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제안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 축이 바뀌는, 판이 바뀌는 지금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군요. 과거에 증기기관차에서 전기로, 그리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것처럼 예.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기에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을 과거에 올리신 게 있는데 네. 이게 네. NFT로 판매가 됐습니다. 발행이 된 건데요. 네. 3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예. 폐지할 움직임이 있어서 폐쇄 논란이 있었죠. 네, 폐쇄 논란이 있어 제가 이걸 반대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NFT로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러한 SNS의 글도 하나의 자산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다양한 그 자기의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그 NFT를 거래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NFT 2호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2호가 지금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1차 오파가 들어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글을 쓰면 저렇게 네. 판매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그렇습니다.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기대가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세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재보선 후보 당시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만났던 장면이 생각이 네, 납니다. 그때 네. 이재명 후보가 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네. 전환기인데요.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투명입니다. 이러한 속도, 연결, 투명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일까 생각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 네. 연결, 투명. 네, 예.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행정 일처리 빠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서로 연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은 결국은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속도 연결, 투명한 그 디지털 세상은 또 리더가 어떤 리더여야 되냐면요, 빠른 결정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후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과거 18대 대선 때인가요? 그때 문재인 후보 도우실 때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신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2007년 대선 2007 때, 년이었군요. 2007년 예. 대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후보의 지원 실장이었고 이재명 후보가 부실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잘 아시겠네요.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부실장이었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당시 때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었습니다.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정치계에 처음 입문했는데 정동영 당시 후보가 영입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그런데 굉장히 그때도 보면 전략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숨어 있는 위험, 그 리스크를 잘 찾아내시는
그런 그렇군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 대선 이제 65일 남았는데 연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도 있습니다만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앞선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수치상으로는 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내용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40% 넘게 확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예. 그 일단 멈춤을 이제 정지를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선대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네,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골든 크로스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김종인 그 위원장님께서 네. 내가 비서실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준 대로 예, 그 연기해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 연기라는 표현 속에 그 선대위가,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녹아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렴청정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다기보다는 연기로서 이런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 과연 이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할 것인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법사위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법사위원장도 지내셨죠.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당시 검찰에 있을 때 좀 네. 아셨겠어요? 잘합니다. 예. 네. 윤 후보 그때 윤 후보 윤 검사와 지금 정치인 윤 후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검사 시절에는요, 이분이 검사로서의 어떤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이분의 그 말씀이 너무 갈짓자 행보를 하기 때문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저렇게 열심히 한 것인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 약간 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검찰총장을 시켜준다면 예. 대통령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예. 그런데 참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그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좀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같이 뭐 식사도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김건희 씨가 얼마 전에 사과했을 때 그때와는 원래는 만나보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저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기획 전시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력서가 사실상 허위로 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밝혀진 그런 많은 허위 사실을 봤을 때 가면무도회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 그 당시 때 이 성격이 되게 누구든지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하고 활달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좀 괄괄한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큰 선거를 치르셨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재보선 때는 사실은 2030 젊은층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든 선거였었고요. 네. 그때 2030이 왜 민주당 대신 그때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생각 드셨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디지털 세상의 주인은 2030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2030들의 어떤 그런 상황 자체를 민주당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 세대 장관 하실 때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IT를 이끌 2030 세대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은 기득권 세력과 2030이 생각하는 어떤 그들의 그 어떤 그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예. 가상화폐라든가 예. NFT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30 세대의 특징이 탈이념적이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보다는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냐 하고 실용과 합리주의에 더 입각한 그런 판단을 더 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때 만나본 상황에 맞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실용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감히 어떤 뭐 조언을 한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예. 이것은 과감하게 민주당이 벗어 던져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후보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네.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선거를 치르신 건데 이번 대선 때도 혹시 단일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쉬운 쪽에서 그 상당히 구애를 하겠죠. 네. 그러나 저는 대통령 선거는 이것이 후보가 반사체냐 아니면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그 발광체냐 라는 이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종의 반사체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남이 못해서 이제 반사적으로 얻는 이득.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 세 분과 다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네, 예. 네. 안철수 후보하고 언제 한번 같이 일을 제가 하셨어요? 원내대표 시절에요. 예. 그 당시에 당 대표셨죠. 그랬군요. 네, 예. 네. 그 세 후보의 그 장단점 잘 아시겠네요. 네. 예. 그런데 네. 최근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후보의 큰 차이가 뭐냐면 예. 삶의 체험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검사로서의 체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계속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안 후보 역시 그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하실 수 있지만 세상의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능력 이것은 조금 저는 체험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국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이 지금 축적의 시간으로 녹여나면서 굉장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올해 6월이요 서울시장 선거 네. 벌써 이름이 오르내리시던데요. 앞으로 뭐 정치 행보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저는 3월 9일 대선까지는요. 네.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고요. 저는 조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